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이 띄워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말이 듣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아침에 눈을 뜨는데 딱히 설레지 않아요. 알람을 끄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한번 쉬고 일어납니다. 출근을 해도 퇴근을 해도 집에 돌아와도 뭔가 허전합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고 다시 알람이 울리고 매일매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서 제 삶을 살고 있고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고 나는 어느덧 40이 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설어요. 분명 내 얼굴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싶은 거예요. 눈가에 주름, 흰머리 몇 가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구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셨나요? 이제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라고 하죠. 45이면 절반이 지났습니다. 50이면 조금 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혼자 누워서 그게 실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참 무겁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왜 흔들려. 그냥 버텨.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버티는 게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버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진짜로 제대로 나답게.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500년 전 조선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사임당.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이죠. 5만원권 지폐 속 그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사임당을 너무 위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만, 현모양처의 상징으로만, 교과서 속 인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신사임당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여자.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치열하게 싸웠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신사임당,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 신사임당은 1504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헌, 검은 대나무가 자라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강릉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고즈넉한 한옥. 사임당은 바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면 여성에게는 너무나 좁은 세상이었어요. 여자는 집 밖을 자유롭게 나다닐 수도 없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학문을 한다는 것도 예술을 한다는 것도 남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이 전부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환은 달랐어요. 아들이 없었던 그는 딸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딸이지만 글을 익히고 시를 짓게 했고 붓을 들게 했어요. 어린 사임당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열어준 그 작은 문으로 사임당은 세상을 보았어요. 그녀는 7살의 안견의 그림을 보고 산수화를 따라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고요. 10살 이전에 이미 그녀의 그림은 주변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풀벌레를 그리면 실제 벌레처럼 살아있는 것 같았고 포도를 그리면 알알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까치와 매화를 그리면 그림에서 향기가 날 것 같았어요. 실제로 사임당의 초충도를 보면 그 세밀함과 생동감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림 실력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여자로서 그 분명함.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19, 사임당은 결혼을 합니다. 이원수라는 남자와요. 남편은 그녀와 많이 달랐어요. 사임당이 새벽에 일어나 붓을 잡을 때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를 쓸 때
남편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원수는 벼슬도 높지 않았고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총명하고 섬세한 여자 곁에 서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한 남자였어요. 결혼 후에도 사임당은 쉽게 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강릉 친정에 오래 머물렀어요. 이유가 있었죠.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강릉이 자신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 사임당이 쓴 시 한 편이 전해집니다. 자친악발제이명 흰머리의 어머니를 강릉에 남겨두고 신양장 안독거정 몸은 한양을 향해 홀로 떠나는 이 마음 회수북평 시일망 고개 돌려 북쪽 언덕 한번 바라보니 백운비와 모산청 흰 구름 흩어지고 저녁산만 푸르구나 이 시를 읽으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이별의 시가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싶은 삶과 살아야 하는 삶 사이에서 찢기는 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하는 사람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녀는 가야 했어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하지만 붓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 7을 낳아 키우면서도 시를 썼고 그림을 그렸어요. 새벽에 아이들이 잠든 사이 촛불 하나 켜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바느질감이 쌓여 있어도 살림이 고달파도 그 시간만큼은 사임당이 온전히 사임당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부 신사임당의 철학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 신사임당의 삶에서 제가 가장 깊이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수많은 역할을 다했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꾸렸어요. 그 역할들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 속에서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역할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회사의 직원으로, 조직의 팀장으로, 동네의 아무개로. 명함에는 직함이 적혀 있지만 정작 나는 어디 갔을까요?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들 기억하세요? 어릴 때 좋아했던 음악, 대학 때 읽던 책들, 젊을 때 잠깐 배웠다가 그만둔 악기,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여행지, 막연하게 나중에 해야지 했던 것들. 그 나중에가 아직도 오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다하되 역할에 잡아먹히지 마라. 역할을 잘하는 것과 역할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부모이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면서도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임당이 증명했어요. 그녀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 수박까지, 풀벌레, 들꽃, 나비, 개구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궁궐의 모란 꽃이 아니라 마당에 핀 민들레. 값비싼 수석이 아니라 뒷산의 돌멩이. 그런 것들을 그렸어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손에 닿는 것,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임당의 두 번째 철학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라.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극적인 반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의 온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오래된 친구의 뜬금없는 문자 하나, 퇴근길에 문득 바라본 노을. 이것들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임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임당의 세 번째 철학.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그녀는 평생 배웠습니다. 그림도 글도 시도. 완성됐다고 생각한 순간이 없었어요. 40이 넘어서도 새로운 화풍을 시도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도 함께 배웠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배움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3부 마흔 이후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된다자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4050대라는 나이. 이 나이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미 지나간 나이, 이제 내리막길.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내줘야 할 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정말 그런가요? 정말 마흔 이후는 그저 내려가는 길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것은 1551년 그녀의 나이 48이었습니다. 짧은 생이었어요. 하지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가장 깊이 있는 작품들을 남긴 것은 40 이후였다고요. 삶의 무게가 붓끝에 담기기 시작한 건 고난을 충분히 겪은 이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의 붓질은 기교입니다. 기술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붓질에 삶이 담깁니다. 상처가 담기고 그리움이 담기고 기다림이 담기고 용서가 담깁니다. 그림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젊은 기교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20대에는 없던 것들이 있어요.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것들,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보는 눈,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감각, 포기해봤기 때문에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 이것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20대로 돌아간다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봐야만, 부딪혀봐야만, 버텨봐야만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진짜 힘입니다. 신사임당이 아들 이의를 가르쳤던 방식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녀는 이의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탐구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말 아닌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그게 쌓이면 1년 후에,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부사임당이 현대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신사임당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편지를 쓴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조선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어머니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살림이 먼저였고, 시를 쓰고 싶어도 아이가 울었고, 혼자 있고 싶어도 누군가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자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얻어낸 짧은 시간에 때로는 눈물을 닦으며 나는 계속 그렸습니다. 계속 썼어요. 그림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였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그런 무언가가 있나요? 지위도, 역할도, 나이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다 벗어던지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없다면 지금 찾으세요. 반드시 찾으세요. 너무 늦지 않았냐고요? 나는 40이 넘어서도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 7을 다 키우고 나서도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율곡의 어머니여서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이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내 덕분이라고 칭찬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이도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이이는 배웠을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먼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가 행복을 압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포도 한 송이를 그릴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포도가 유명해질 거라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붓질이 좋아서였습니다. 지금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였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찾으세요. 작아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제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붓을 드세요. 사임당. 5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자,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 감동은 받았어. 공감도 가. 근데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사임당의 철학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0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사임당은 새벽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자는 시간에요. 하루 24시간 중 딱 30분,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그냥 멍하니 하늘을 봐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30분이 1년이면 180시간이 넘어요. 그 시간이 쌓이면 그게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써보고 싶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악기를 다시 잡고 싶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싶다. 맛있는 것을 직접 만들어 먹고 싶다. 딱 하나만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향해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학원을 알아보거나 책을 한 권 주문하거나 친구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거나 운동화를 꺼내 신고 현관을 나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임당도 처음부터 위대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붓을 들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비교를 멈추세요. 지금 당장. 사임당의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녀는 다른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것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그대로 담았어요. 포도는 포도처럼, 벌레는 벌레처럼 있는 그대로. 우리는 너무 많이 비교합니다. SNS 속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과 내 평범한 오늘을 비교하고, 잘 나가는 동창과 나를 비교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성공과 나를 비교합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도 해요. 그만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그림입니다. 남의 그림과 같을 필요도 비슷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을 짐이 아닌 자원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없었던 분 있으세요? 없죠. 다들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고, 관계에서 다친 기억이 있어요. 사임당도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첩의 존재, 시댁과의 관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책감. 오죽 삶이 고단했으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틈틈이 눈물로 시를 썼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녀의 깊이가 됐습니다. 그 상처들이 그림 속에 담겼고, 그 눈물들이 시 속에 녹아들었어요. 고통이 예술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실패도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한 당신만의 깊이입니다. 5번째, 오늘 하루 고마운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사임당은 들꽃 하나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따뜻하게 떠오르는 햇살, 맛있게 먹은 점심 한 끼. 오늘 무사히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를 찾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다른 하루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6부 클로징 이제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신사임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40이 넘어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생각했던 분. 남들에게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허전하고 외로운 분.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이 가끔 생각나는 분.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정말로요.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고, 혼자 삼킨 눈물도 있었고, 포기해야 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버텨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위해 살았죠.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삶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록에 나를 추가하세요. 아니, 그 목록의 맨 앞에 나를 올려놓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당신의 삶도 빛납니다. 신사임당은 500년 전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라. 배움을 멈추지 마라. 역할에 잡아먹히지 마라. 이 말들이 500년 전 조선의 여인이 한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사임당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새 캔버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붓을 드세요. 한 획만 그으세요. 그 한 획이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붓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것,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어떤 것이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